잠 못 이루는 밤 돈 하며 괴로워하는 중생들이여, 그대들의 가난이 그대들의 탓이라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저 마음 쓰는 법을 몰랐을 뿐이다. 오늘 이 늙은 중이 잠들기 전 단 한마디로 그대들의 금전운을 뒤바꾸는 비법을 알려주겠다. 에이,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을 리가 있나 싶을 것이다. 나 역시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허나 이것은 뇌의 신비로운 작용으로 설명이 가능한 이치다. 인간의 뇌는 잠들기 직전에 들은 말을 다음날의 검색어처럼 설정하는 버릇이 있다. 즉, 잠들기 전에 올바른 한마디를 마음에 심어두기만 하면 다음날 아침부터 뇌가 스스로 돈이 들어오는 길을 찾아 헤매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그동안 별의별 노력을 다 해왔을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 책도 읽고 화건도 외치고 감사일기도 썼겠지.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그대 탓이 아니다. 방법이 그대의 마음과 맞지 않았을 뿐이다. 오늘 알려주는 방법은 이부자리에 누워 눈을 감은 뒤 단 한마디를 읊조리는 것이 전부다. 노력도 필요 없고 기합도 필요 없다. 잠에 빠져들기 직전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면 족하다. 더욱이 이 방법을 계속할수록 금전운은 가속도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일주일, 이주일 지나다 보면 어라돈의 흐름이 바뀐 것 같네 하고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좋은 운기를 끌어당겨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오늘은 잠들기 전 단 한마디로 금전운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오늘 이 법문에서는 3가지를 알려줄 것이다. 첫째, 금전운이 멈추지 않게 하는 궁극의 한마디와 그 이유. 둘째, 잠들기 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들. 셋째, 이 한마디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특히 3번째 이야기를 들으면 매일 밤 이 비법을 실천하지 않고는 잠들 수 없게 될 것이다.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배워보자. 이 잠들기 전 한마디의 비법을 알려주기 전에 똑같은 수행을 해도 어떤 이는 바로 결과를 얻고 어떤 이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잠재의식의 막힘, 즉 업장,业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업장이 두터운 상태에서는 아무리 올바른 말을 마음에 넣어도 모두 튕겨져 나가버린다. 하지만 이 업장은 사람마다 그 종류가 천차만별이라 이 영상만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해법을 알려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의 공식 채널에서는 금전운 파동 진단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그대의 파동을 보고 어디에 막힘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인연이 닿는 이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 보아라. TV로 보고 있는 이는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인연을 맺을 수 있다. 그럼 바로 첫 번째로 넘어가자. 금전운이 멈추지 않게 하는 궁극의 한마디와 그 이유다. 뜸들이지 않고 바로 알려주겠다. 그대가 잠들기 직전에 외워야 할 한마디는 바로 이것이다. 왠지 모르게 돈이 들어온다. 딱 이 한마디다. 잠들기 직전에 이 말을 읊조려라. 에게 겨우 그거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 한마디에는 금전운을 움직이는 정교한 장치가 숨어 있다. 왜 이 한마디여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3가지 알려주겠다. 첫째, 왠지 모르게 라는 말이 뇌의 자동 탐색 기능을 깨우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왜 라는 질문을 들으면 답을 찾을 때까지 검색을 멈추지 않는 성질이 있다.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이 검색은 계속된다. 왠지 모르게 돈이 들어온다고 말하면 뇌는 돈이 들어오는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 다음날 아침부터
그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온통 돈이 들어오는 경로뿐이게 된다.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기회, 누군가의 제안, 사소한 절약의 깨달음, 뇌의 필터가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일상에서도 주워 담는 것이 전혀 달라진다. 혹 이런 경험이 없었는가? 예를 들어 복권을 사볼까 고민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길거리의 복권 판매점만 눈에 띄는 경험 말이다. 그것과 똑같은 이치다. 뇌는 의식을 향하는 것만 골라서 보도록 만들어져 있다. 왠지 모르게라는 말은 이 뇌의 필터를 돈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스위치인 것이다. 둘째 짧은 한마디이기에 잠재의식 깊숙이 전달된다. 긴 문장을 외우는 방법도 있지만 잠들기 직전은 뇌가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가는 시간이다. 그때 긴 문장을 외우려 하면 뇌가 그 문장을 처리하기 위해 다시 깨어나 버린다. 모처럼의 이완 상태가 깨져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돈이 들어온다는 아주 짧다. 말을 끝낸 순간 그대로 잠에 빠져들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말을 마치자마자 잠드는 것, 이 타이밍이 잠재의식에 가장 깊이 말이 새겨지는 순간이다. 흔히 확언은 감정을 싣고 여러 번 반복하라고 하지만 잠들기 직전만큼은 그 반대다. 여러 번 반복하려 하면 뇌가 활성화되어 잠이 달아난다. 딱 한 번 툭 던지고 그대로 잠에 빠져드는 것. 이 잠에 빠져드는 순간에 그 말이 남아있는 상태가 최강인 것이다. 셋째, 금전운에 특화된 검색어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최고의 나로 살기 같은 추상적인 말은 뇌가 다음날 무엇을 검색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이 들어온다는 구체적이다. 뇌가 찾아야 할 대상이 명확하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부터 돈이 들어오는 길, 돈이 들어오는 인연, 돈이 들어오는 선택을 뇌가 정확히 저격해서 찾아내기 시작한다. 더욱이 이 검색 기능은 쓰면 쓸수록 정확도가 올라간다. 처음에는 뇌의 필터가 아직 약하지만 매일 밤 반복함으로써 점점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것이다. 일주일, 2주일 계속하다 보면 어라, 요즘 돈의 흐름이 바뀐 것 같네 하고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싶을 정도의 작은 변화일 것이다. 우연히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거나 지인에게서 일거리를 소개받았다거나. 하지만 그것은 기분 탓이 아니라 뇌의 필터가 바뀐 결과다. 그리고 왜 하필 잠들기 직전인가?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 잠들기 전 3분은 그대의 잠재의식이 하루 중 가장 순수해지는 시간이다. 우리 의식에서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 97%는 잠재의식이며 현실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97%의 힘이다. 평소에는 이 97%의 두꺼운 방어막이 쳐져 있지만 잠들기 직전에만 그 방어막이 스르르 풀린다. 즉 말이 잠재의식에 쏙 들어가는 유일한 타이밍인 것이다. 게다가 뇌는 잠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오늘의 일 정리, 기억의 정착, 그리고 전제의 재설정을 모두 해낸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넣은 말이 다음날 아침에 당신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부정적인 뉴스를 보거나 내일의 불안을 생각하면 그것이 다음날의 재료가 되어버린다.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많은 이들이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사건, 사고, 뉴스나 SNS에 보기 싫은 글을 마지막으로 보고 그대로 잠든다. 이것은 뇌의 불안과
불만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잠드는 것과 같다. 하루의 마지막 몇 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음 날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잠들기 전에 넣은 말은 다음 날 뇌의 검색어가 된다. 이것이 처음에 말했던 이치다. 그렇기에 왠지 모르게 돈이 들어온다를 잠들기 직전에 마음에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대는 어디에서 이 법문을 듣고 있는가? 나이는 몇 살인가? TV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손안의 작은 기계로 보고 있는가? 그대와 그대 가족의 건강과 재물복을 기원한다. 이 채널을 구독하여 복 짓는 인연을 이어가라.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자. 잠들기 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언어다. 방금 말했듯이 잠들기 전의 말은 다음날 뇌의 검색어가 된다. 그렇다는 것은 잘못된 말을 넣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뜻이다. 더욱이 이것을 본인은 좋으리라 생각하고 행하거나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 첫 번째의 언어, 돈이 필요해 또는 돈을 원해. 언뜻 긍정적으로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말 그 자체보다 그 안에 포함된 전제를 더 강하게 받아들인다. 원한다는 것은 지금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돈을 원해라고 말하면 할수록 잠재의식은 돈이 없는 나를 더욱 강화시킨다. 특히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들이 이 함정에 잘 빠진다. 더 열심히 해야 해, 돈을 더 벌어야 해 라며 자신을 채찍질하는 유형의 사람들이다. 그 노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잠들기 전에까지 그렇게 하면 역효과가 나는 것이다. 두 번째의 언어, 오늘도 글렀구나.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위험하다. 왜냐하면 다음 날은 글러먹은 재료를 자동으로 찾아 헤매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뇌는 찾고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단 한마디의 낙담이 다음날 현실의 질을 전부 결정해버린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아놓고 마지막 한마디로 다음날을 망쳐버리는 셈이니까. 더욱이 이부자리에 누워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아주 많다. 오늘 직장에서의 실수를 떠올리거나 뱉지 말았어야 할 그 한마디를 후회하거나 그 모든 것이 다음 날의 검색어로 입력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의 언어,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상당히 위험하다. 빨리 결과를 원한다는 것은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아 초조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 조급함을 품고 잠들면 다음날 아침부터 신기할 정도로 초조한 일들이 벌어진다. 왠지 시간이 부족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남과 비교하며 위축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 입력한 조급함을 회수하는 작업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확언을 시작한 사람들일수록 이 덫에 걸리기 쉽다. 왜 빨리 효과가 안 나타나지? 일주일이나 했는데 변한 게 없잖아. 그 조급함이야말로 가장 큰 장애물인 것이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깨달았을 것이다. 잠들기 전에 다루어야 할 것은 소망이 아니라 전제다. 돈을 원한다. 결과를 원한다는 전부 소망이다. 소망을 말하면 거의 100% 이루어지지 않은 나가 섞여 들어간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돈이 들어온다는 소망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전제의 말이기에 잠재의식이 저항하지 않는다. 원한다와 들어온다. 불과 몇 글자 차이지만 잠재의식에게는 하늘과 땅 차이다. 전자는 부족한 나를 확인하는 행위이고 후자는 풍요가 흘러들어오는 나를 전제로 하는 행위다. 잠들기 전에 어느 쪽의 전제를 품고 잠드느냐에 따라 다음 날 아침에 현실이 바뀐다.
만약 지금까지 잠들기 전에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면 오늘 밤부터 그것을 왠지 모르게 돈이 들어온다로 바꿔 보아라. 그것만으로도 다음날 아침 뇌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럼 또 하나 흔한 질문에 답해 주겠다. 지금까지의 언어를 계속 말해왔는데 이미 늦었나요? 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지 모른다. 전혀 늦지 않았다. 잠재의식의 전제는 오늘부터 다시 쓸 수 있다. 과거에 무슨 말을 해왔는지는 관계없다. 10년 동안 돈을 원한다고 생각해온 사람이라도 오늘 밤부터 왠지 모르게 돈이 들어온다로 바꾸는 순간 새로운 전제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밤부터 무엇을 넣을 것인가이다. 오늘 밤의 한마디가 내일의 현실을 만든다. 이치는 이토록 간단하다. 그럼 세 번째 주제로 가자. 이 한마디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방법이다. 왠지 모르게 돈이 들어온다고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깊이가 전혀 달라진다. 먼저 기본 방법부터 알려주겠다. 침대에 누워 불을 끈다. 눈은 희미하게 감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듯한 의식으로 괜찮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혹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 왠지 모르게 돈이 들어온다. 말을 한 후에는 그대로 눈을 감고 잠들어라. 이것으로 끝이다. 정말로 이뿐이다.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실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라고 느껴도 전혀 상관없다. 잠재의식에 전달되는 것은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말의 전제다. 감정 없이 읊어도 좋고 사무적으로 해도 좋다. 오히려 실감이 나지 않을 때일수록 앞으로 바뀔 여백이 크다는 뜻이니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믿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하는 이도 있겠지. 괜찮다. 믿을 필요 없다. 그저 읊조리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믿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전제가 입력되었느냐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의심하면서 해도 좋으니 어쨌든 말을 마음에 넣어라. 그럼 효과를 더욱 높이는 비결 3가지를 알려주겠다. 첫째, 눈을 감았을 때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며 읊조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모습도 좋고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며 돈을 받는 모습도 좋다. 혹은 돈을 손에 넣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도 좋다. 마음속 그림을 품고 왠지 모르게 돈이 들어온다고 읊조리면 잠재의식에 전달되는 깊이가 전혀 달라진다. 말만 있을 때보다 뇌가 현실이라고 인식하기 쉬워지는 것이다. 희미한 그림으로도 충분하다. 선명하게 그려야 한다고 힘을 줄 필요는 없다. 어렴풋이 돈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런 푹신한 감각이면 충분하다. 힘을 빼고 멍하니 있는 것. 이것이 잠에 빠지기 쉬운 딱 좋은 상태다. 둘째, 다음날 아침에 취소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솔직히 말해 3가지 비결 중 이것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이렇게 생각한다. 아, 역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 이 순간 잠재의식에는 변하지 않은 나라는 전제가 더 씌워진다. 밤새 정성껏 설정한 주문이 아침에 불평 한마디로 취소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밭에 씨앗을 심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싹이 됐는지 궁금하다며 땅을 파보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다. 어리석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생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가 이런 어리석음을 저지른다. 씨앗을 심었으면 싹이 틀 것을 믿고 기다려라. 차라리 심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가 이 믿고 내버려 두는 감각이야말로 사실 현실화를
가장 빠르게 이루는 비결이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평소처럼 지내는 것이다. 특별한 것을 할 필요는 일절 없다. 늘 하던 대로 아침을 보내라. 단 하나, 변한 것이 있나 없나 확인하지 않는 것. 이것만 지켜주면 된다. 셋째, 명현 반응, 허전 반응을 알아두는 것이다. 이 한마디를 읊조리기 시작하면 일시적으로 사소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 갑자기 인간관계가 꼬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하지만 이것에 낙담하지 마라. 마음의 재편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로 여겨라. 낡은 전제가 부서질 때는 흔들리는 법이다. 비유하자면 방의 가구를 재배치하는 것과 같다. 한번 가구를 전부 옮기기 때문에 작업 중에는 방이 엉망진창이 된다. 하지만 그것은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니 이 방법을 시작하고 두근 일이 생기면 아, 바뀌고 있구나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러라. 명현 반응은 대개 일이 주면 잦아든다. 그 고비를 넘기면 갑자기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순간이 온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가구 재배치 도중에 역시 원래대로 돌려놓자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겠다. 그것은 계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합을 넣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다. 잠들기 전 찰나의 순간만 떠올리면 된다. 양치질과 같은 것이다. 양치질에 기합을 넣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매일 밤 양치질 후에 왠지 모르게 돈이 들어온다고 읊조린다. 그 정도의 가벼움으로 행하라. 잊어버리는 날이 있어도 괜찮다. 생각난 날에 다시 하면 된다. 사흘을 쉬었더라도 나흘째에 다시 읊조리면 거기서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래 지속하는 비결이다. 자, 이렇게 잠들기 전 단 한마디로 금전운을 바꾸는 법을 알려주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그대는 왠지 모르게 돈이 들어온다를 함께 읊조렸을 것이다. 실은 이 순간 그대의 파동은 아주 좋은 상태에 있다. 영상을 통해 금전운의 이치를 이해하고 실제로 말을 읊조려 잠재의식의 방어막이 느슨해진 상태. 이 상태는 평범한 일상에서는 좀처럼 만들어내기 어렵다. 내가 공식 채널에서 금전운 파동 진단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파동이 정돈된 상태에서 받으면 그 효과가 전혀 다르다. 평범한 상태에서 받는 것과 비교해 10배, 어쩌면 100배는 깊은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왜냐하면 파동이 높은 상태일 때는 업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깊숙이 숨어있던 것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표면으로 드러나 있다. 그래서 지금 진단하면 아, 여기가 막혀 있었구나 하고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모처럼 이 영상으로 파동을 높여 놓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방어막이 두꺼워진다. 그러니 인연이 닿는 이는 지금 바로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 보아라. TV로 보는 이는 화면의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물론 내 몸은 하나뿐이라 언제 마감할지는 알 수 없다. 지금처럼 파동이 높은 상태일 때 꼭 한번 받아보길 바란다. 그럼 이번에도 끝까지 들어주어 참으로 고맙다. 앞으로도 좋은 운기를 끌어당겨 인생을 바꾸는 것을 주제로 그대들의 인생을 빛나게 할 법문을 올릴 것이니 채널을 구독하여 나의 활동을 응원해주면 참으로 기쁠 것이다. 이 뒤에 덧붙이는 이야기도 있으니 궁금한 이는 꼭 들어보아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 덧붙이는 말이다. 여기까지 듣고 있는 그대는 참으로 나와 깊은 인연이다.
늘 고맙다. 조금 보충하자면 이 왠지 모르게 돈이 들어온다를 계속하면 변화는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처음 1, 2주 사이에 바뀌는 것은 먼저 표정이다. 거울을 봤을 때 자신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온화해져 있는 것을 느낄 것이다. 미간의 주름이 옅어졌다거나 입꼬리가 올라갔다거나 하는 그런 작은 변화다.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이 인간관계다.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부드러워지거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온다. 이것은 그대의 파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반응하여 주위도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뀌는 것이 자신이 선택하는 세상이다. 선택지 그 자체가 바뀐다. 지금까지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라 저 길도 있네 하고 보이게 된다. 표정, 인간관계, 선택하는 세상. 이 순서로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계속해 보아라. 대개 한 달 정도면 세 번째 단계까지 도달하는 이들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이 늙은 중에 개인적인 실감인데 이 한마디를 계속하면 돈 이외의 것들도 바뀌기 시작한다. 왠지 모르게 타이밍이 좋아지거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거나 이것은 왠지 모르게라는 말이 뇌 전체의 수신 감도를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계기로 인생 전체의 흐름이 좋아져가는 그런 감각이 있다. 이것은 덤으로 하는 이야기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면 기쁘겠다. 자, 오늘 덧붙이는 말은 여기까지다. 끝까지 함께 해주어 고맙다. 성불하라, 성불하라, 성불하라. 여러분 혹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살짝 알려주세요.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하고 언제나 안전하고 평온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얻게 된 지식이나 깨달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또는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것이 최고의 행복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세요.